이상준 박사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한 3억 정도를 GPL에 투자해서 월 약 50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이제 소개로 어쨌건 그 GPL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돼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그 기존에 개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대부업을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기존에도 세금이 좀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질까봐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GPL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지금 개인 대부 사업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거든요, 자기 자본은. 네. 법인 사업자는 5,000만 원인데, 올 7월 27일부터 이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게 자기 자본이 1,000만 원짜리 개인 사업자는 1억 원으로,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 법인 사업자는 3억 원으로 자기 자본이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기존 대출금을 자기 자본으로 변경을 해도 되고, 기장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시면은 그걸 잘 처리해 줄 거고요. 자, 지금 이제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1순위 3건, 2순위 연봉 8,500달러 한 건이 투자가 돼서 지금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전부 합산해가지고 6에서 45%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6천만 원인 경우에는 아마 25% 세율 구간이 있는데 6천만 원의 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25%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경비 처리를 하는 방법은, 자, 6천만 원의 25% 세금을 경비 처리를 했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납입하지 않는 방법은, 예를 들어 지금 3,600만 원 정도의 업무 추진비, 접대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신용카드를, 개인카드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지금 개인 대부 사업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체크카드와 대부사업자 신용카드를 만드신 다음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고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접대비, 업무추진비하고 경주비와 합쳐서 1년에 3,600만 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3,600을 다 못 썼다. 그거는 이제 결산조정, 세무조정원에서 경비 처리를 경비를 쓴 것처럼 세무기장 하시는 분들이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자, 예를 들어 3,600만 원의 접대비하고 경주비를 썼어요, 1년에. 3,600만 원에 노란우산 공제가 500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3,600에 600이니까 4,200까지 경비 처리가 된대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 사용료를 예를 들어 소액 결제를 하게 되면은 50만 원씩 1년이면은 600만 원까지 또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중개수수료가 300만 원, 500만 원부터 이제 최고 2.25까지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중개수수료를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아도 되네요. 자, 그러면은 GPL 투자 금액을 증액을 해서 1억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겼다 할 때, 아니면은 내가 다른 근로소득이 있어서 그걸 합산해서 1억이 넘었다 할 때,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 처리를 하면 돼요. 인건비는 최소 금액이 200인데 200에다가 식대비 30만 원 비과세, 교통비 20만 원, 이렇게 해서 250만 원까지 하면 1년에 2,500에서 3,0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 거를 만약에 인건비 처리 한다든지 우리 가족 이름으로 인건비 처리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억이 넘죠. 경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타 여기다가 기장료라든지 아니면 뭐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경비 처리를 하게 되면은 1억 원 정도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사업자에다가 소프트 개발 사업자에다가 기존 사업자를 추가를 하셨어요. 총 지역경제과의 대부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회원가입증, 대부협회 회원가입증이라든지 수료증, 그 다음에 SGI 서울부정보험금 5년짜리가 18만 7,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통신사업 가입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그쪽에서 추가로 가져오라는 것들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닌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인데
최근에 이제 비즈스페이스라는 그쪽에 가입을 하면은 월 15,000원 정도면은 월세를 낼 수가 있어요. 비상주로. 여기로 활용하시면은 경비를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경비 처리를 할 경우에는 내가 이제 월세 내는 거라든지 기장비를 경비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1억 원까지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자를 납입을 하고 14억 정도 투자를 해서 1년에 2억 5천 정도가 이자가 나옵니다. 2억 5천이면 법인세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5만원씩 현피에다가 현피비를 내요. 5만원씩에 60만원이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를 리스를 했어요. 리스를 예를 들어 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1년에 1,800만원이겠네요.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700만원. 그럼 2,600. 거기다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을 거잖아요. 자,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기타 내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정관 변경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한화생명에 월 300씩 임직원 퇴직연금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럼 그것도 3,600만원이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사항은 정관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 변경은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정관 비용은 33만원에서 44만원 정도가 가입이 되고 있어요. 자, 법인 사업자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한테 내 대부 이름을 선정을 해서 내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은행에 이제 잔고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의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에 법인 설립을 해줘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내게 되는 경우에 기타 이런 비용을 다 했을 때 저는 1년에 2억 이상의 이자 소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떨어내고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경비를 떼어내니까 세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65% 범위내만 대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으로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1, 2, 3층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낮은데 중개에서 대출 심사보고서에 보통 KB 일반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 2, 3층은 하한가, KB 일반가, 상한가가 있는데 1, 2, 3층 같은 경우는 하한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가를 한다 하더라도 담보비율 60% 미만만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원금을 보존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GPL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왕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을 강의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서울 교대역 1번 출구 KDS 경제연구소에서 이상준 아카데미와 제대로 배워서 32년 금융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배워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